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1월 24일 금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같은 성향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경주가 6경주, 9경주, 11경주가 짜여졌습니다. 6경주는 파업, 9경주는 비파업 선수들은 11경주는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경주는 6경주, 8경주, 10경주인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 광명 우스컵 9경주라든지 11경주도 배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 금요 우스컵 경주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광명 우스컵 6경주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상훈이 때린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긴 거리 나섰다가 주석진, 안효은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축선정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7경주 마치 1일경주 같은 강자 빠진 경주가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영찬이 근소하게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이차연, 정하정과 협권 펼쳐 나간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훈재하고 진성규는 직선 추입발이 변수인 만큼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는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찬우가 김명래와 협공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영윤이 기습 나서고 박성호가 이를 막해 나가게 된다면 이찬우가 활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엿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9경주는 김민수 인정하고 우성시, 김다빈 안에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경주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3번 오기호가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 회차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었다는 점, 김범진 몰고 가면 유리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규백이 때리고 장경동, 정현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범진도 몸싸움이 약하죠. 오기호도 낙차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광명우스컵 11경주 파업으로 돌아선 유경원이 인정받는다면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경원이 오리지널 파업 선수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유경원 특선에서 비파업 우수 내려와서 파업으로 갈아탔는데 오히려 좀 독이 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인정받는다면요 김성현, 성정우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빠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 꼽자면 박성호, 문영윤, 김민수, 김근영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성호, 문영윤, 김민수, 김근영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벌 살펴보면 문영윤, 김지훈, 안효은, 박진우, 박상훈, 박훈재, 김기범, 박성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회를 이끈 문영윤이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안효은과 박성훈이 반바퀴 젖히기를 시도해봤습니다만 대회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석진하고 김성현이 함께 인터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빠른 시속은 아니었었고 주석진이 선행 훈련, 김성현이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정하전, 우성식, 이차연, 이유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하전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줄이자 젖히기 나섰던 이차연도 대열을 넘어서지 않고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하전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좀 괜찮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김민수, 오기호, 남영찬, 김영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양호한 시속으로 대결을 이끌어 나갔었던 김민수가 여유있게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미권 선수들은 3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근영, 김종현, 정혜권, 김범준, 김다빈, 최민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섰던 김근영이 시속을 이끌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혜권하고 김다빈은 젖히기 시도하다가 외선으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경동, 정현호, 성정우, 김홍건, 공민규, 이재일, 박성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성호가 반바퀴 지점까지 주도하고 시속을 줄였고, 이후 대열은 좀 와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성호, 문영윤, 김민수, 김근영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같은 성향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상훈이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코 유리한 패성은 아니죠. 주석진도 부진 만에 나가려고 할 것 같고 안효은도 직전 회차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타겟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효은도 욕심낼 수 있는 상황. 세 명의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택도 연타 출전이라는 점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박상훈, 주석준, 안효은의 뒤를 밀착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패서 주드럭을 발휘 나갈 수 있는 박상훈이냐, 조택과 협권 펼쳐 나가면서 취입계 노릴 주석진이냐, 연타 출전인데 안효은의 저치기 한 방에 통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효은 연타 출전이었습니다. 작년 직전 경주에 비하면 한 5% 정도는 부족한 것 같아요. 직전 결승전에서도 다규나 취비에 나오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었던 안효은 11조 때 중반 편안하게 막혀 나갔었는데 차가 나오지 못했었던 안효은입니다. 아무래도 연타 출전이라는 좀 체력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3주 푹 쉬고 나온 박상훈 전반적인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박상훈도 타점 잡으면 11조 때 중반 시속은 나옵니다. 아무래도 박상훈이 안효은이 아닌 주석준을 뒤다 붙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박상훈이 복싱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 뒷자리는 그래도 6번 안효은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석진은 기껏 해봐 마크 칩인데 안효은은 저치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살 차이 나는 두 선수를 아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이 의도적으로 6번 견제 나가게 된다면 후미는 5번 주석진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4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는 점, 복승 중심이라는 점, 4번하고 5번은 4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 6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아무래도 박상훈도 안효은도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효은이 직전 회차 아무래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치기 한 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훈도 본인도 또 우승 욕심 내기 위해서 좀 간 보려고 하게 된다면 안효은은 주저없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안효은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택 정도는 불러들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쫓아 나설 수 있는 주석진 정도는 배당은 솔직히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좀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기량은 아무래도 박상훈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6번하고 5번 견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효은 견제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5번 차선책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 6번, 5번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 6번, 5번 3번 견주권 4번, 6번, 5번 3번 견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택이 품이 공략에 나서게 된다면 5번하고 6번 둘 중에 한 명은 차결을 밀려날 수 있죠. 4번하고 1번 조택을 묶어서 3복승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 6번, 5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조택 틈제 공략 가능하다는 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번 편성 배당은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은 전 박상훈하고 안효은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복승 중심으로 하는 4번과 5번의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기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과 비파업의 좀 맞대결 양상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용찬, 정하전 2차에는 비파업 선수들이죠. 반면 박훈재, 진성균, 이재일, 이재우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선수들 중에서는 때릴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반면 비파업 선수들 중에서는 이찬도 힘을 쓸 수가 있고 정하전도 지정을로 때는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경제 중심은 남용찬이 1번과 5번과 1번을 활용해 나가기만 한다면 이번 편은 상당히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훈재가 자리 잡게 된다면 2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7번 순으로 또
7번하고 6번이 자리 잡으면서 경주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릴 선수가 없죠. 반면 이차연이 때려주고 3번이 몰고 1번이 쫓아가게 된다면 비파업선들이 경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화전이 아직까지 우세에서는 선행력 발휘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차연이 서둘러주고 남영찬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투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남영찬이 이차연 정화전 활이 나가기만 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일요일 경주와 흡사한 강자 빠진 경주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비파 선수들이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남영찬이 유리한 만큼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5번, 3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1번 정화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과 1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쪽 3번, 1번과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빠른 시속 경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박훈재가 저치기 타이밍 정도는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를 진성균이 마크에 나가거나 4번의 뒷자리를 7번 이재일이 또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2주 전 이재일 마크 승부 펼쳐 나가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었죠. 세레머니 한번 했습니다. 금일도 이재일 세레머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2번, 4번과 7번 정도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죠. 3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 안에서 해답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영찬이 박훈재가 틈새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3복승 변수는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3번, 5번, 1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만, 무너지게 된다면 4번과 2번을 묶어서도 좀 공격적인 승부로 3복승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3번, 5번, 1번이 좀 더 나은 유리한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찬우가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과연 김명래, 김근영과 협공을 통해서 파업선들이죠. 공민규, 박성호, 김호준, 문영윤을 제압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근영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나마 선행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찬우하고 김명래가 자리 잡고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몸싸움에 능한 선수들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박성호도 있고 고민규도 있고 김호준도 있기도 합니다만, 끊어먹기 나서면서까지 경주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근영이 힘을 써주고 이찬우가 몰고 가고, 그러니까 김명래가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청주팀 서들의 협공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김명래가 끝까지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근영이 끌어주면 김명래도 마키한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크 편안하게 되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청주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유리할 것 같아요.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6번 쪽이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 김근영도 충분히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종을 때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김근영이 끌어서 받아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지금 현재 김근영도 지금 점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등급 심사 때 자칫 김근영 선발급 강급 위기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몇 경주 더 고전하게 된다면 결코 우스컵 버텨낸다는 보장 없죠. 강급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승부욕 발휘 나갈 시점 된 것 같습니다. 12월 또 첫째 주, 둘째 주에는 등급 심사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김근영 마지막 출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쫓아가면 2번, 6번이 우선이죠. 차선이면 2번, 4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변수라고 한다면요. 지정을 할 때 문영윤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문영윤이 힘을 써주고 박성호가 몰고 갑니다. 김호준, 공민규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근영 믿다가 2번하고 5번이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문영윤도 선발에서 우수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내선 자꾸 긁어버린다면 박성호도 몸 상태가 좋아요. 김호준도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동반 입장이죠.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도 한 30% 선에서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에서 7번이 긁어만 준다면 박성호 머리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3번, 5번, 3번, 7번 뭐 한 차례 노려본다면 어차피 박성호가 들어갔을 때는 외선에서 쫓아올 수 있는 선수 누구든 파업 선수 가능하기 때문에 3번과 1번까지는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챙겨주면 김명래 마크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2번하고 4번 선행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시속감만 좋다면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좀 비파업 선수들 협공 가능성 쪽 견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2번, 6번, 4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털린다면 아무래도 박성호가 3차권에서는 변수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업 선수들 완승으로도 삼복승 배당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좀 음성 등본을 통해서 삼복승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찬우가 김명래를 챙겨줄 수 있느냐 김명래가 마크됐을 때 지켜낼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청주팀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호수급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비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수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가 뭐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김민수 입장에서 4번 김다빈의 선행발에 나가면서 1번 우성식이 후미권 낮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다빈도 조금씩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데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민수가 자력 승부까지 가르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다빈을 챙겨주기보다는 챙겨준다면 우성식과 협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김다빈이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김민수가 몰아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우성식 배제할 수는 없죠. 물론 뭐 우성식도 편성에 따라서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뭐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만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7번이 챙겨준다면 1번 우성식과 협공이 우선이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다빈의 선행감이 좋다면 7번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일과 7, 4경주가 두 차권 7일이나 7, 4경주가 두 차권 안에서 7번과 1번 쪽이 아무래도 4번보다는 버티기 나설 수 있는 4번보다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일과 7, 4 두 차권 7번과 1번 쪽이 유리한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수도 자력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크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편성이 팀 간 대결로 짜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배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다빈이 동광주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최병길과 훈련하고 있어요. 최병길은 또 노태경하고 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병길이 계속해서 죽을 쓰다 보니까 지금 선발급 강급 위기까지 몰려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최병길이 김다빈을 끌어내서 쫓아가게 된다면 동강주팀 완승으로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6번에 최병길이 받아가게 된다면 4번과 6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의 뒷자리는 분명 1번이 마크에 나가거나 1번하고 7번이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후미권에서는 3번 유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 정도는 4번하고 6번 4번하고 3번 아무래도 20% 정도에서는 좀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동강조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같은 팀의 협공 정도는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7번과 1번 동반 입상,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주력 착수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7번, 1번, 4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7번, 1번, 4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성식이 빠지거나 김다빈이 빠질 가능성 정도는 삼복승에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타협점 찾아 나가야죠. 7일과 74 두 차권, 7번과 1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안정감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오기호가 김종현을 확인 나간다면 유리한 것 같아요. 뭐 정예건 마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낙차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3번, 1번 몰고 가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오기호가 직전에 출전했다가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몸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진행이 된다면 오기호 배당 가능성, 고전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번 편성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엄정이 초조보다 많고 있고, 이규백이 막혀 나가고 장경동, 정현호가 견제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범준의 뒷자리를 오기호가 막혀 나가면서 넘어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규백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서 이규백이 힘을 쓰고 2번하고 7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1, 3번 고전 가능성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6번 이규백입니다. 단 쌍의 중심이 아니라 복승의 중심으로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규백이 힘을 썼을 때 장경동이 막혀 나간다면 취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정현호가 막혀 나간다면 취입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6번의 뒷자리를 누가 막혀 나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이 가게 된다면 2번, 6번이 가게 된다면 7번과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6번, 2번, 6번, 7번 복승만 노려봐도 이번 편에서 오기호가 어설픈 강자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입니다. 6위하고 6, 7을 전 개인적으로 먼저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우스컵 10경주가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유규백의 버티기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입니다. 6위하고 6, 7을 복승 중심으로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수리대로 한다면 김범준이 금일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오기호가 몰가서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뒷자리를 2번하고 7번이 마크 다툼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발주대 좀 살려나갈 수 있는 장경동이 마크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할 것 같아요. 3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기호가 불안하긴 합니다만 김범준의 선행 활용해 나가기만 하면 유리한 상황이란 점에서 3번과 1번 쪽, 3번과 2번을 차선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빠질 가능성이 이번 편성은 다분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좀 공략해 보시다는 점에서 6위하고 6, 7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3복승도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 3복승 공격적인 승부 한번 음성 정보를 통해서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위하고 6, 7이죠. 6위하고 6, 7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3일과 3위 두 차권, 3번과 1번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뭐 같은 성향의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경원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유경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중립으로 좀 표기해 놨었습니다만, 파업 선수들과 계속해서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파업 선수로 인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원 다소 좀 기복 아닌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유경원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인지도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경원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비파업 선수들에게도 견제 당하고
파업세들에도 견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불안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경은 빠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인정받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쉽게 짜여진 편성이기 때문에 뭐 성정우라든지 김성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오리지널 파업수들에게 유경원이 견제당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유경원이 우수에서는 또 파업수들이 많고 또 친분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특선에서는 비파업 우수에 내려오면서 색깔을 바꿨었는데 오히려 색깔 바꾼 게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우수급도 파업수 비파업수들 강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파업 선수들이 상당히 좀 힘든 경기를 많이 펼쳐 나가고 있는데 유경원이 강급했을 때 비파업 선수 쪽과 계속해서 협공을 펼쳐 나갔었더라면 뭐 결과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보다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파업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유경원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제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본인이 또 고전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인정받게 된다면 성종은 김성현 안에서 아무래도 김성현이 김기범을 하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는 될 것 같아요.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이죠. 5번하고 7번,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수도 괜찮은 성정우가 5번의 뒷자를 물고 가게 된다면 5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하고 5번, 2번이죠. 5번, 7번하고 5번, 2번 두 차권 5번과 7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뭐 유경원님 분명 객관적 기름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기범의 선행을 김성현이 몰고 가게 된다면 광주팀 선수들이죠. 김기범의 훈련 파트너가 김성현이고 김성현이 훈련 파트너가 김기범입니다. 아무래도 김기범이 힘을 쓰고 김성현이 몰고 와서 짧게 취입하나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7번의 뒷자리는 2번 성종과 막혀 나가게 된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5번이 또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체 기복이 심한 김기범이 유경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받게 된다면 7-3, 7이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파업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유경원이 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이 먼저죠. 5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면서 5번, 7번, 2번이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번 김기범, 김성현하고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삼복승에선 최대의 변수라는 점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김기범과 김성현의 협공 가능성 정도를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뭐 기본적인 전략은 5-7과 5인데 불안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유경은 또 빠질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